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옮경입니다. HSK 학습에 있어서 듣기를 가장 어려워들 하세요. 특히 사급에서는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는 일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오스 중에서 준비하였습니다. 30일 동안 듣기 제1부분의 기출문제를 듣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급어휘와 좋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통으로 암기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오스준과 함께하며 HSK 합격 역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出发时间又推迟了。 일치, 불일치, 정답 체크해 보셨습니까? 단어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정답이 맞는지도 점검해 보실게요. 자,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현강에서 강의를 할 때 영어 단어와 매칭을 하면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한 땀 한 땀 정성껏 영어까지 표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영어 공부까지 동시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단어 읽어 보실게요. 출발, 출발하다, 出发, 시간, 时间, 또, 다시, 又, 미루다, 연기하다, 推迟, 비록 뭐뭐지만, 虽然, 但是, 상황, 情况, 약간, 조금, 一些, 변화, 변화하다, 变化, 자동차, 车子, 문제가 생기다, 고장이 나다, 出问题, 특히, 특별하다, 特别, 심각하다, 严重, 해결하다, 解决, 뭐뭐 해주세요, 청하다, 请. 여러분, 大家, 마음을 놓다, 안심하다, 放心. 여전히 아직도 还是 무엇무엇에 따라 按照 계획, 뭐뭐할 계획이다, 计划. 문제를 듣고 일치, 불일치 판단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세요. 여러분들만 안 들리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저와 지문을 살펴볼 때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연습을 꼭 부탁드리고요. 듣기 제1부분에서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지문을 듣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별표 옆에 보기를 먼저 확인하면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出发时间又推迟了. 사급 필수 어휘입니다. 지연하다. 출발 시간이 또 지연되었습니다. 미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서가 주어질까요? 출발 시간을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앞당겨졌는지 뒤로 미루어졌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듣기 전에 이렇게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팁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 상황이 발생했대요. 변화가 발생되었다 정도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기에서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단어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확장형의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발생을 했다. 发生了一些 하지만 이가 종종 많이 생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发生了些 이런 섹션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서는요, 이런 확장형에서 생략이 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发生了些, 发生了些, 发生了些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약간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我们的车子出了点问题. 동일하죠. 出问题라는 단어는 알지만 出了点 이렇게 확장형이 들어갔고 동일하게 수사 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出了点出了点出了点 이런 섹션에 대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되었고 차가 조금 문제가 생겼지만 앞뒤에 상반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 수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죠. 항상 그 뒤에는 但是이라는 접속사와 짝꿍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요, 但是 대신에 但만 나왔고요. 그럼 뒤에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并不是特别严重 특별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는요. 다른 영역의 난이도 상으로 나옵니다. 결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 공부하실 때 자연스럽게 어휘의 뜻도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결코 특별히 심각하지 않고요. 很快就能解决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실게요.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아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듣기에서 모든 어휘를 다 들으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치유는 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스킵해 주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 위주로 들으시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 그리고 중요한 흐름을,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결코 심각하지 않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결과 도출합니다. 그래서 징타자 방신 모두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 역시 중요한 키워드 출발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원래 계획에 따라 덩어리로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계획에 따라 按照计划. 그런데 按照原计划. 우리는 원래 계획에 따라 출발할 것입니다.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흐름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키워드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체킹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정답, 출발 시간이 또 지연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듣기 제1부분의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기를 확인을 하고 지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 거 꼭 꾸준히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요. 꼼꼼히 천천히 중요한 키워드와 한국어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出发时间又推迟了。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
처음 사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出发时间又推迟了。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儿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出发时间又推迟了。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儿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出发时间又推迟了。虽然情况发生了些变化，我们的车子出了点儿问题，但并不是特别严重，很快就能解决，所以请大家放心，我们还是按照原计划出发。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짧은 컨텐츠지만 저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선한 댓글로 격려하면서 오스 중에서 중국어 공부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미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암기해서 직접 댓글에 달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오스 중에서 열혈 학습 인증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좋은 문장 많이 암기해봐요. 쇼츠 영상으로 문제 올려드렸는데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 체크해 오시길 바랍니다. 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别让工作影响生活。 일치, 불일치 정답 체크해 보셨습니까? 단어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정답이 맞는지도 점검해 보실게요. 자, 단어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영어가 중국어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영어에 눈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매칭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어휘 연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뭐뭐하게 하다, 让 일, 일하다, 工作 영향, 영향을 주다, 影响 생활, 생활하다, 生活 무엇을 위해서, 为了 되다, 해지다, 变的 그래서 因此 제발, 부디, 千万 하지 마라, 不要 무엇을, 把 유쾌하다, 愉快 가지다, 휴대하다, 带 듣기 제1부분의 핵심은 듣기 전에 보기를 먼저 확인한다 였어요.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HSK를 준비하면서 어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드리는 어휘는요. 어휘 노트를 만들면서 복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别让工作影响生活. 여러분 매 시간마다 강조해 드리겠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일로 하여금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다. 하지만 비애가 있으니까요. 일로 하여금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문을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别让工作影响生活 읽으면서 의미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지문 듣기 전에 보기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문 들어갈게요. 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 일은요, 단지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화자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 일은 생활의 단지 일부분입니다. 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요. 생활로 하여금 变得更好, 좀 더 좋게 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내용을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섹션 해석이 잘 안 되고요. 끊어 읽기 잘 안 되니까요. 끊어 읽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꼼꼼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생활로 하여금 좀 더 좋게 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흐름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도출합니다. 因此 결과를 도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千万不要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럼 千万이라는 어휘는요. 독해제 일부분에 빈칸 채워넣는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자는 당부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끊어읽기 들어갈게요. 把工作中的不愉快 이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이 바는 중국어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중국어에서는 개사라고 할게요. 업무 중에 유쾌하지 않은 것을 带到生活中来 생활 중에 가지고 오다. 하지만 앞에 千万不要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업무 중에 유쾌하지 않은 것을 생활 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 제발 업무 중에 유쾌하지 않은 것은요. 생활 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 한번 살펴볼게요. 화자는요. 일로 하여금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요. 한국어까지 해석했는데 불일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불일치가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맞죠. 그래서 일치함을 판단해 준다. 이 문제에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문제까지 잘 풀어주셨는데요. 정답 조심히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의 의미와 문장의 흐름을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别让工作影响生活. 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 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 처음 사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别让工作影响生活。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别让工作影响生活。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别让工作影响生活。工作只是生活的一部分，出去工作是为了让生活变得更好，因此，千万不要把工作中的不愉快带到生活中来。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오수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중의 옴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불일치 판단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느라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 막내가 와서는 엄마는 뭐 하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중국어를 할 때 제일 즐거워하고 행복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같이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쇼츠 영상으로 문제 올려드렸는데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 체크해 오시길 바랍니다. 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考试那天，他很轻松。 일치, 불일치, 정답 체크해 보셨습니까? 단어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정답이 맞는지도 점검해 보실게요. 자,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단어에 영어를 추가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저도 저절로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금이라도 영어와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쩜 중국어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한데요. 중국어는 성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어와 지문을 공부하실 때 항상 큰 소리로 읽어보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시험, 시험을 보다. 考试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轻松 잘, 충분히, 好好 복습하다. 复习 조금, 有点儿 긴장하다, 紧张 생각지 못하다, 没想到 수학, 数学 내용, 内容 간단하다, 简单 그래서, 所以 성적, 成绩 괜찮다, 좋다, 不错
듣기 제1부분에서는요. 상반되는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학습했었던 토이츠, 지연이 되었다가 보기에서 제시되면 앞당겨졌다 등이 언급이 되어 반대의 내용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듣기 문제도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考试那天他很轻松. 여러분, 보기에 보시면 轻松, 여유롭다, 홀가분하다 는 제시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보는 그날에 그가 여유로웠습니다. 그의 타라는 사람의 심정과 기분과 상태를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칭송 여유로울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기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는다. 요런 팁 가져가시면서 지문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문 한번 보실게요. 因为没有好好复习, 항상 중요한 키워드 잡는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했는데요. 잘 복습을 하다. 그런데 부정이 나오죠? 체크. 잘 복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因为没有好好复习, 考试那天他有点紧张. 시험 보는 그날 그가 여러분 정답 나왔죠? 어땠나요? 긴장. 그가 조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이미 앞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송과 상반되는 아닌 긴장, 긴장하다가 나왔으므로 정답은 불일치. 이렇게 빨리 체킹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답의 단서를 잡았다면 사실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키워드를 잡으셨어요. 没有好好复习. 잘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북쪽에서 유학을 했어요. 북경 바로 옆에 있는 천진이라는 곳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북방의 발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단어 뒤에 얼자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유학을 남방 쪽, 상해나 저 밑지방 쪽으로 가게 되면 남방 쪽에서는 얼자 발음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듣기에서는 표준어인 북방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얼 발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북방 발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因为没有好好复习, 考试那天他有点紧张.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럼 남방 버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因为没有好好复习, 考试那天他有点紧张. 느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휘 뒤에 얼자 붙이는 게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因为没有好好复习, 考试那天他有点紧张. 저는 좀 자연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섹션들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好好复习, 有点紧张. 자, 학생 중에 한 명이 진장 여기 밑에다가 젠장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개인의 방법이니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장, 젠장, 진장 이러면서 단어 숙지하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因为没有好好复习, 考试那天他有点紧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 제가 아마 매 강의마다 강조를 할게요.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해서 큰 소리로 읽어야 되고 중국어는 뭐가 없어서
띄어쓰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끊어 읽기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没想到 생각도 못했어요. 뭘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这次数学考试的内容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번 수학 시험의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很简单 너무 간단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没想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화상에서도요. 没想到그 뒤에 어떤 내용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수학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 결과 도출합니다. 他的成绩还不错. 그래서 그의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 잡으시면서요. 정지, 不错 이런 것들은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라는 어휘 기억나세요? 지요 이런 것들요. 하이 이런 부사들, 어감을 강조하는 부사들은요. 실제 듣기에서는 굳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스킵해 주셔도 된다는 거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여러분 뭐예요? 보기에서는 칭송이 나왔지만 지문의 내용에서는 진정이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심정이나 어투나 태도를 묻는 문제는 듣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불일치하는 것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듣기 영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좋은 표현들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통으로 문장으로 암기해서 말하기에 활용해 봐라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컨텐츠의 내용들을 꼭 외워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 천천히 생각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考试那天他很轻松，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 처음 사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考试那天，他很轻松，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考试那天，他很轻松，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考试那天，他很轻松，因为没有好好复习，考试那天他有点紧张。没想到这次数学考试的内容很简单，所以他的成绩还不错。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중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모두 오스중으로 모이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오스중에서 매일 만나면서 쉽게 하자고요.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문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중국어 격언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活到老,学到老. 사람은요, 活到老, 늙을 때까지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学到老, 또 늙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배움을 강조하는 격언일 듯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러분들에게 活到老,学到老가 중국 학습의 또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쇼츠 영상으로 문제 올려드렸는데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 체크해 오시길 바랍니다. 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人们离不开水。 자, 그러면 우리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단어 중에 마치 영어에서 수거처럼 사용되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될 어휘들이 나옵니다. 중요하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꼭 어휘 노트에다가 정리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큰 소리로 저와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离不开 햇빛, 양광, 공기, 空气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无论 동물, 动物 식물, 植物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对 대상 来说 것, 물건, 东西 불가결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不可缺少. 자, 문제풀이, 지문 해석 및 답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듣기 제1부분의 팁은 지문을 듣기 전에 보기를 확인한다 였죠. 人们离不开水. 사람은요, 물을 떼야 뗄 수 없다.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사람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人们离不开水,离不开水, 离不开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人们离不开水라고 했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예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阳光, 空气和水, 빛과 공기, 그리고 물은 无论是对动植物 여러분, 无论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접속사입니다. 무엇 무엇에 관계없이 无论이 나오면요. 뒤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부사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관계없이 어떤 조건을 나타내냐면 对动植物 동식물에 대하여 게다가 뒤에 보니까 还是对人来说 사람에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없이 자, 그런데 시작에서 빛과 공기와 물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동식물과 사람에 있어서 관계없이 여기까지가 앞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어떨까요?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这三样东西 이 세 가지 물건은요. 그럼 이 동시는 앞에 언급된 생각해 보실게요. 양광, 空气, 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른과 연결되는 호응 구조는 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는 모두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빛과 공기와 물은 동식물과 사람에 있어서 관계없이 그러면 이 지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뒤에 있겠죠. 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네, 오늘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는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불가결하다. 여러분, 缺少는요. 부족하다, 결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 不可缺少 이런 덩어리적인 표현들을 오늘 지문에서는 리브 카이와 동일하게 같이 암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빛, 공기, 물, 이 세 가지의 물건은 것은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답 일치 불일치 판단해 볼게요. 人们离不开水.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빛과 공기와 물, 이 세 가지를 강조했고 그 중에 하나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일치함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은요.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어휘들을 같이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읽어보실게요. 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처음 사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人们离不开水。阳光、空气和水，无论是对动植物还是对人来说，这三样东西都是不可缺少的。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活到老,学到老, 새롭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어이지 않을까요? 오스 중에서 항상 힘차게 중국어 완전 정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중국어가 나오는 그날까지 오스준과 함께 해볼게요.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오스중의 오민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1부분 일치 불일치 판단하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듣고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입과 귀가 열리니까요. 오스준과 함께 꾸준히 해보실게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
妻子容易被感动。 일치, 불일치, 정답 체크해 보셨습니까? 단어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정답이 맞는지도 점검해 보실게요. 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선별할 때 중요한 어휘와 표현 위주로 그리고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학습하는 단어와 지문은 꼭 반드시 통으로 암기해 보시면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아내, 부인, 치즈, 쉽다, 롱이, 무엇무엇에게 당하다, 被 감동하다, 감동시키다, 感动 어떨 때는 有时候 어떤 동작을 하면서 다른 동작을 하다, 一边 눈물을 흘리다, 流泪 거의, 几乎 다 써버리다, 用掉 꾸러미, 감, 봉지, 包, 티슈, 纸巾. 자, 지문 해석 및 문제풀이 그리고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는요, 주어진 보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5번째 이 시간에도 중요한 표현이 안에 나옵니다. 전체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妻子容易被感动. 여러분, 이 被의 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안 들린다라고 체감이 되는 이유는 들어가기 전에 보기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被 듣기에서도 어느 정도 일련의 어법적인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요. 被는 무엇에 의해서 당하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이 사이에 被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요, 행위자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전체 지문을 이해해 보실게요. 妻子容易被 누군가에 의해서 감동. 아내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감동되기 쉽습니다. 쉽게 감동을 합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인데 어쨌든 被 뒤에 어떠한 일련의 내용이 생략될 수 있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라고 지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被 품사 한 번 더 강조하자면요. 전치사인데 중국어에서는 전치사를 개사라고 합니다. 유일한 개사 중에 被만이 유일하게 그 뒤의 내용이 생략될 수 있다. 이 보기를 통해서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妻子容易被感动. 이해되셨습니까? 아내는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될까요? 아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문 들어갑니다. 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뼈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 아내는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요렇게 수식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문은요, 쓰기제 1부분 어순별 문제에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수식 성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국어에서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을 우리는 관용어라고 하는데요. 이 관용어가 아주 중요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설령 내가 어순을 모른다 하더라도 듣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신다면 어순별 문제도 저절로 풀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是一个
한 명의 사람입니다. 很容易 쉽게 被感动的人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사인은 종종 많이 생략된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중요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생략해서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我妻子是个 안 들리겠죠? 다시 我妻子是个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是一个 대신에 이가 생략되는 형태도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한번 생략하고 읽어보실게요. 한국어적인 의미 생각하시면서 제 아내는요. 쉽게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我妻子是个很容易被感动的人. 이 문제에서는 이가 있으니까요. 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 그렇죠. 제 아내는요. 쉽게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미 시작에서 나왔으니까요. 당연히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항상 처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독해 지문을 이야기할 때도 지문을 이해할 때도 빨리빨리 적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有时候看电影 때로 영화를 볼 때 他会一边看一边流泪. 여러분 여기서 보통 호의는 여러분 호의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뭔가를 배워서 할 줄 안다 라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여기에선 추측으로서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보면서요. 자, 제가 이 비엔 나오면 동작이 나온다 그랬어요. 보면서 첫 번째 동작 칸, 두 번째 동작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리올레. 그래서 리올레이라는 어휘를 모르면 보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체킹을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有时候看电影 때로 영화를 볼 때요. 他会一边看一边流泪. 그녀는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几乎要用掉 중요한 키워드 잡아볼게요. 거의 씁니다. 여러분 용이 쓰다예요. 근데 중국어의 특징이 있어요. 중국어는 다양한 표현을 이렇게 보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띄어는요. 동사 뒤에서 뭐뭐에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써버렸다. 의미 확실하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거의 다 써버립니다. 무엇을 써버릴까요?纸巾, 티슈인데요. 티슈를 하나, 두 개 세는 양사가 나옵니다. 보통 티슈는 갑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갑, 한 박스. 여기서는 한 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박스의 티슈를 다 써버립니다. 라는 의미의 차이까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만 쓰기 쉽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 써버린다라고 했을 때 용띄어라는 표현도 같이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几乎要用掉一包纸巾 끊어 읽을 때는요. 동사 뒤에 살짝 끊어 읽어주시면 좋고요. 스스로 이렇게 끊어 읽는 연습과 이렇게 숨 조절을 하는 연습도 읽기에 참 좋은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几乎要用掉一包纸巾.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정답의 단서가 보기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정답 일치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즈, 容易被感动.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추하셨으니까 정답은 일치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국어의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복습을 하면서 연상을 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妻子容易被感动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국어의 내용을 연상하면서 중국어의 스토리를 풀어봐라.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 잡아보시면서요. 이렇게 문장을 매일매일 하나씩 꼭 암기해 보실게요. 처음 4급을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1배속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5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혀보세요. 妻子容易被感动。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妻子容易被感动。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妻子容易被感动。我妻子是一个很容易被感动的人，有时候看电影，她会一边看一边流泪，几乎要用掉一包纸巾。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퇴직을 하여 취미로 중국어를 시작하시는 분, 유학이나 졸업, 취업, 혹은 주재원, 출장, 게다가 육아 중에 아이를 재워놓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시도하는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어 학습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오스 중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아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너무 지친 마음으로 그래도 중국어 한 문장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님들은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토닥토닥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완안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